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 0.02%밖에 없는 한정대에 있는 국가가 개발하는 개발이 확정된 지역에 건축 허가가 나 있는 건축용지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고수익을 보장해드리고 있는, 자산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오랜만에 좀 찾아뵀죠. 제가 11월 21일까지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자주 못 찾아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제가 좀 하려고 좀 서둘렀습니다. 오후에 일들을 좀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기본계획의 두 번째 간 경협단지 조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가 분들이 봤을 때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인구 유입은 기업이 시키는 거예요. 그 기업들이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 활동을 하기에 좋은 조건과 가장 많은 혜택, 그리고 아주 자유로운 그 무규제로 기업 활동을 아주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과 배경과 조건과 행정을 받쳐주는 곳이 어디냐, 그곳을 찾아내는 게 가장 유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기업들이 그런 곳을 찾아가고 그런 곳에서 기업 활동을 하게 되면 저절로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인구 유입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1차원적인 그 관점으로 개발하는 거, 도로 하나 생기는 거, 그냥 단순하게 어디 산업단지 하나 생기는 거, 이렇게 생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투자 시점에서 베스트를 찾아내셔야 돼요. 가장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개발하는 것 중에서 국가에서도 최고의, 국가를 먹여 살려주는 생산 동력으로 개발하는 곳이 어딘지를 꼭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개발지, 가까운 곳에 도로 나는 곳, 가까운 곳에 첨단 산업단지, 이런 곳이 아니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 베스트를 찾아서 최고의 입지를 투자를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투자를 안 해봤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닌데, 정말 그야말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고급 정보는 정보의 정보로 아는 사람끼리 유통될 때가 정말 많아요. 아는 사람끼리, 벌어본 사람끼리 하기도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 매물이나 그런 입지의 땅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은 행운이죠.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온라인이라는 게 있으면서 그래도 뭔가 열심히 끊임없이 공부하고 무엇인가 찾는 분이 저와 인연이 됐기 때문에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정보를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게, 그 가치 부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그런 마음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자리들을 마련을 지금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소두가 길었는데 일단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2019년도 투자하기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보장되어 있는, 정부가 보장하는 곳은 새만금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고, 왜 새만금이라고 하지? 왜 전문가들이 새만금을 얘기하는 거야? 왜?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도 왜 하면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협단지 조성구역은 기업들하고 관련은 있지만 개인 투자가들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돼 있냐? 기업이 얼마나 투자를 할 거고, 그러면 기업들이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겠고, 그 기업으로 일자리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되는 거야, 조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또 분석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게 다 여기 나와 있어요. 저희 엊그제 비 왔잖아요. 제가 오조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능성. 전문가들은 그냥 이 확실성이라고 해요.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성이라고 하는데, 비가 오려고 하면 이상 증상들이 있어요. 아시죠? 새들이 낮게 날고 개미들이 막 부산나게 움직이고 비바람이 불고, 비바람까지 느낀다라는 거는 많이 어려워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그 전조 증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확실성을 전문가들은 추론을 해놓고 비가
몇 시까지 언제 올 거라는 것까지 하는 게 전문가가 하는 것이고, 비전문가들은 이제 여기서 위험하신 분이 있어. 아이고 손이 쑤셔, 발이 쑤셔, 요런 걸로 의존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조금 자제하셔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얘기하다 예를 듣다 보니까 거기까지 좀 이렇게 갔는데, 그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하셔야 하는데, 이제 본인의 그 많은 경험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지, 경험이 없는 분들이 뭐 손이 시리고 무릎이 아프면 비가 오더라 이런 것들로 대략적으로 내가 항상 무릎이 아프면 뭐 비가 왔어 뭐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제 예를 좀 제가 잘못 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확실성인 징조, 시그널, 신호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추론을 해내요. 그래서 이거 왔구나, 진짜 임계점이 왔구나, 폭발 직전이구나, 이런 것들 타이밍 등을 맞춰내고 그 입지 분석을 해내는 반면, 되게 많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뭔가 여기가 터지면 여기 안 되겠어? 이러면서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제가 전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국가가 구분을 철저히 해놨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개발을 하겠다, 이 지역은 해서 도시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도시지역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 주변 도시로, 비도시 지역으로 주변 도시를 이렇게 에워싸서 도시 외곽지로 이렇게 쭉 에워싸서 비도시 지역으로 도시를 보호하고 있어요. 거기 목적은, 비도시 지역은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다 라고 정확히 국가가 땅을 분리를 해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땅에 개발이 돼야 땅값이 오르는 거지, 땅이 개발이 안 되는 땅을 사고 아무리 기다려도 여러분들 진짜 이거 뭐 아니면 도예요. 진짜 되면 감사하지만 안 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 왜 확실히 보장이 되고 허가되어 있는 100% 땅이 있는데 왜 막연하게 될지 안 될지 묶어 놓으시는지 저는 좀 그게 참 안타까운데, 이게 유유상종이라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제 그거죠. 안전하고 확실하게 대가를 치르고 가시려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안전한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분들은 그냥 싸게 사서 언젠간 되겠지 이런 관점으로, 내 때 아니면 내 자식 때 보겠지, 내 때 안 되는 건 내 자식 때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대한민국이 전 도시를 막 개발할 때, 한참 개발할 때는 진짜 정말 운 좋은 케이스도 있었겠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막 난개발을 하지 않아요. 특히나 지금 투자의 부동산의 트렌드는 스마트 도시예요. 스마트 도시는 특징이 뭐냐면 규모가 제한이 돼 있어요. 불특정 다수로 개발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이 또한 아는 만큼 인식하고 보이는 거예요. 말은 이해를 했지만 갈 때는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투자할 때는 싼 땅만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의 관점이 싼 땅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보이지도 보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규제를 하면 할수록 내가 뭔가 딱 이렇게 정하는 순간 그 모든 나머지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보 투자분들이 어떤 규제들을 좀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한번 많은 전문가들 얘기를 고르게 한번 들어보시고 누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얘기를 하는지 좀 분별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 또한 뭐 이제 고객님의 이제 유상종 이렇게 말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사람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해주는 사람을 원하는 사람이 항상 나에게 도움을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원하는 그런 성향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항상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누구와 있냐가 자기 인생을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갖고, 진짜 제가 이게 천당과 지옥 사이에요. 어떤 분에게 상담을 받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근데 그 분별력은 평상시에 본인이 갖고 있던 가치관과 태도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뭐 이제 더 얘기 드리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기본계획의 경협단지 조성, 이거는 기업인데, 기업이 사업활동을, 기업활동을 하기 너무 좋은 조건을 갖춘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역을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 투자를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경협단지 많지요. 경제 특구 엄청 많아요. 많은데 그 많은 곳 중에서 대한민국의 최고가 어디냐고, 베스트가. 그리고 국가가 가장 최고로 미는 곳이 어디고, 지금 시대에 맞춰, 지금부터 해서 앞으로의 시대에 맞는 모든 그 조건들을 갖춘 지역이 어디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설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 뭐 엔타이나의 옌청은 그 중국에 있는 그 특구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보시면 되는 거고, 일단 새만큼만 제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 멘트도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멘트도 상당히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자꾸 같은 말 많이 하는데, 국내 최초의 초국적 경제협력 특구 조성이다. 초국적이라는 거를 이제 한자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초자가요 뛰어넘을 초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국내 최초라는 말,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여러분들이 좌시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게 트렌드이고, 이게 시대의 트렌드이고, 이게 베스트로 가고 랜드마크에 내가 투자하는데 포인트가 따라다니는 게 다 국내 최초, 세계 최초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자, 국내 최초의 경제 특구 중에서도 국가 간에 뛰어넘는, 국가를 초월한 그 경제 특구를 조성하겠다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그걸 어디에? 새만금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많은 그 경제 특구들이 있지만, 협력 단지들이 있지만, 국가 간의 소통이 원활하고 거기에 맞춘 조건과 행정과 뭐 면접과 뭐 기타 무역들, 그런 조건들이 갖춰진 지역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 없다 보니까 활성화나 어떻게 더 이제 개발되는데 그 촉진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한계성을 느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혜를 주는 지역을 새만금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국가를 초월한. 지금 새만금에 가장 곽광이 맞는 게 뭐냐면, 개인분들은 뭐 국내 시장만 보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한중일이 이 세 개의 나라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입지가 새만금에서 그 무역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 동아시아권의 경제협력지구의 중심지, 거점 도시, 거점 나라를 만드는 게 새만금의 가장 큰 방향 설정이거든요, 국가에서.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를, 수도를 이쪽으로 새만금에 옮기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지리적인 입지와 각 나라에 근접해 있는 그런 좋은 인프라들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개인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왜 대한민국의 국가가 경제 수도를 왜 새만금으로 옮기겠다라고 했는지 그거에 관점을 갖고 그 근거를 좀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쭉 나와 있는데, 특구 조성하는 거에 대한 이제 강점, 국가 간의 경제협력 특구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강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생각할 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국가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도 너무 좋고, 그 국가 간의 협력이 또 뭐예요? 기업 간의 또 각 나라의 기업, 대기업들과의 협력이기 때문에 그런 특구할 수도 있는 너무 좋은 입지를 새만금에도 지금 만든다는 거. 우리 집 마당에다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대한민국 새만금에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장 수혜 지역이 대한민국 새만금이거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지셔야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경제특혜 새만금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특성화를 시켜서 특성화된 입지다, 이렇게 얘기. 이제 이 경제특구를 만들고 국가 간에 협력하는 초월하는 그 무규제, 다 문화를 이렇게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민원이나 그런 면적이나 규제들이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입지를 갖추고 있는 곳이 새만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강점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린 거. 여기 보시면 개념과 비전 중에 개념이 계획, 개발, 기업 유치의 전 단계에서 국가 간의 협력을 할 때 아주 좋은 공동 경제구역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포인트예요. 세 가지가 없는 공간을 실현하겠다. 이것도 이제 뭐 제가 많이 보시라고 했지만 그냥 개인적인 관점에서 개인적인
그냥 보고 뭐 이것이 없다고 이게 뭐요? 하고 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큰 거예요. 기업 활동할 때 장애가 뭐냐면 무역 활동하기나 또 이제 그 수출 그런 부분에 대한 경제 활동의 가장 큰 장벽이 그런 부분인데 그런 장벽을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더 새만금에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전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새만금에 유일하게 노무조, 노규제, 노세금, 노땅값 이 네 가지 아주 큰 혜택 그게 기업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거기다가 물류 인프라 완벽하게 다 갖추고요. 공항, 항만, 도로, 철도 이게 다 갖춘 곳이 새만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만 아니라 아시아권을 다 둘러봐도 이렇게 무규제로 할 수 있는 민원이 없는 대규모의 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면적이 새만금밖에 없다라는 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강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새만금의 강점하면 가장 크게 말하는 게 두 가지 아니에요. 대규모 그리고 규제가 없는 곳. 어떤 개발을 할 때 뭔가 하게 할 때 면적이 많이 필요한 기업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새만금밖에. 그게 엄청난 강점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의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인구가 유입이 되려고 하면 일자리, 쉼터, 놀이터가 같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 공간을. 사회 문화적인 차별 당연히 다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국가 간의 경쟁을 협력해서 어떤 전문 분야를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 이렇게 협력하는 공간 공동으로 개발하는 구역으로 형성한 이상 문화적인 사회적인 차별화된 게 그 다른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게 근데 어떤 규제로 인해서 불편하지 않는 자유로운 무규제의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제 개인 관점은 크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기업들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중요한 그 기업 활동의 여건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게 되면 권역별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개발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크게 세 개예요. 이제 6대 용지로 만들어 놨지만 큰 틀에서는 세 가지로 새만금을 개발하겠다. 군산을 축으로 산업 연구 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여기 이제 정확히 또 설명이 다 나있죠. 첨단 산업의 그 R&D 공동 연구단지를 만들겠다라는 거 그리고 식품 가공 단지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주로 보면 좀 이제 산업 제조 쪽 산업적으로 지금 새만금 군산 쪽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고 자 중간에 김제 라인은 국제 협력 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경제 협력과 공동 과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겠다라고 김제 라인을 얘기를 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군산은 관광 거점 도시로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관광과 레저가 이렇게 잘 이루어져 있는 이제 이 세 가지를 보면 군산은 일터 여기 국제협력용지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곳이고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관광지는 놀터 그러니까 이 새만금 자체에서도 놀터, 일터, 쉼터가 다 이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새만금으로 그렇게 권역별 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8대 용지에서 6대 용지로 했는데 그 기존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크게 6개 산업연구 용지하고 국제협력 용지하고 관광 용지하고 농생명하고 배후 용지하고 환경 생태 용지로 이렇게 6개로 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지도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한번 설명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한중 경협단지 조성할 때 이제 합의문 했던 거 그 내용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죄송합니다. 여기 왼쪽 끝에 그 화살표 하시게 되면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어요. 뭐 크게 설명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새만금의 한중 산업협력단지 이 내용을 갖고 여기 보면 동북아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황금 투자 지역이 바로 새만금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 국가가 이렇게 분석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가나 기업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 조금 더 신뢰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이제 문정부에 대해서 좀 막 불안해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미 문정부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새만금 국가사업은요,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대통령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 후임에도 이어서 계속 개발해야 하는 국가의 국가를 먹여 살리는 성장 동력의 개발 지역이에요. 경제 수도로 개발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묶어 두시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개발해서 국가가 개발 진두주의 하는데 거기에서 보험까지 들어놓고 개발하는 게 바로 새만금이다 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쉽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입지적인 여건을 보시게 되면 지금 새만금 1시간에서 2시간 거리 내에 100만 도시가 60개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죠. 그 60개에서 15억 인구의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시장을 크게 보는 게 뭐예요? 미국에서도 크게 보는 게 수요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무역 전쟁도 하는 거고. 근데 이런 부분에서 15억 인구가 있는 지역, 그 인구를 보고 아주 경제의 거점 도시로도 아주 입지적으로도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해서 나온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입지에서 새만금 입지, 주변의 대도시에 3시간 안에 거리가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 입지에 돼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한 부분이고요. 이게 글씨가 좀 많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새만금의 강점을요 아주 잘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각 분야 그 내용마다 좀 중요하게 이렇게 어필하는 게 내용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한국 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경제, 국가가 직접 관할을 해서 개발도 하고 경제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고, 여기 보면 신속한 사업 추진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가 그렇게 개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정부 내각의 기관들이 협의해서 국가 간의 협력이 용이하게 해놨다라는 부분. 한국 정부 지원이 안정적인 사업으로 기반문을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국가 정부 자금으로 기반 시설을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안전한 사업이라는 거를 지금 국가가 직접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만금 개발청을 통해서. 그러니까 항만과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동서 이쪽이 전주에서 신항만에서부터 김제, 전주 이렇게 해서 포항까지 쭉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 도로를 얘기가 남북 이쪽도 주요 시설도 지금 국비로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국가가 기반 시설을 다 국비로 예산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또 한국 국토종합계획상 신성장 거점 지역으로